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0만 3,34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8,336명, 완치 14만 5,200명으로 집계되어 4.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7월 말에 10만 명을 넘은 채 한 달 반 만에 2배로 증가하여 20만 명이 넘었으며 더욱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이 일주일 전 65개에서 70개로 증가했으며 중간 위험 지역도 230개에서 267개로 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는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14일부터 대규모 사회적 제한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필수 업종으로 분류된 11개의 사업에는 모두 자택근무로 전환이 되며 모든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폐쇄되고 단체 활동 및 밀집되는 활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은 내부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만 가능하며 학교 수업도 자가 수업으로 변경되고 종교 행사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탑승 인원은 엄격히 규제되고 홀짝제는 일시적으로 폐쇄됩니다. 이처럼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대규모 사회적 제한이라는 강경 조치를 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자카르타 내 격리 및 응급병동의 수용 한계가 안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9월 17일경으로 최대 수용 인원에 도달한 후 의료시설 붕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 인근의 부카시 공단 지역에서도 일단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부카시 지방정부는 공단 지역에서 작업장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 인력 가운데 최소 10%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마스크 착용과 작업거리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에도 확대되어 가정 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시작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자가격리 시설은 이미 최대 수용 인원에 도달했다고 밝혀 향후 보다 강력한 제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리의 확진자 증가세도 점점 높아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발리의 1일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이어가다 내국인 관광 재개 한 달 만에 세 자릿수를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1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리 우다야나 대학의 역학자는 내국인 관광을 재개하면서 주민들이 코로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게 됐다며 발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검사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할랄 인증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할랄 인증을 받느라 백신 접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으며 국영기업부 장관은 중국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은 할랄 재료로 만들고 있고 할랄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할랄 인증은 검사부터 심사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지를 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 270개 선거구에 687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 음성 결과지를 다시 가져오면 남은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가려내 이달 23일 공식 후보자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9명의 주지사와 37명의 시장, 224명의 군수를 뽑는 최대 선거이지만 유권자가 1억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선거 준비와 실행 과정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서 12월 지방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63.1%를 차지하는 등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선거를 9월에서 12월로 한 차례 미뤘기에 또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대규모 퍼레이드를 하는 등 243개 지역에서 316건의 선거운동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현지 매체들은 등록 과정에 이렇게 많은 보건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데 선거 당일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2021년 1월부터 3천 루피아와 6천 루피아 인지를 없애고 말루피아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지 발행과 함께 세부 조항도 수정되어 500만 루피아 이상의 서류에만 인지를 붙이고 자연재해와 종교 및 사회활동을 위한 서류에는 인지 사용이 면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일반 서류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서류에도 인지 부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것으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며 지난 34년간 개정되지 않은 인지관세법안을 기술 발전에 발맞춰 변경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화된 서류에 인지사용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인 콤파스 그라미디어의 오너이자 일간지 콤파스 데일리를 창간한 야콥 오이타마가 지난 9일 향년 88세의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오이타마는 생전 콤파스 그라미디어 회장, 인도네시아 언론인협회 이사, 아세안 언론인 연맹 고문 등을 지냈으며 선임 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고인이 세운 콤파스 그라미디어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 그룹으로 꼽힙니다. 1956년부터 취재 현장을 누빈 고인은 인도네시아 언론 발전을 지대한 공로를 세워 1973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마하푸트라 우타마 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83년엔 인도네시아 영문 일간지인 자카르타 포스트를 창간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발리 등지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인도네시아 예술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기술부사장은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민관에서 54조 6천억 루피아를 투입해 3만 1,0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기차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기술부사장은 3만 1,000개의 전기차 충전소는 쇼핑몰, 마트, 아파트 복합단지 등 주차면이 많은 곳에 들어설 것이며 3분의 1은 수도 자카르타에 나머지는 술라웨시 섬의 마카사르처럼 원 도시까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는 주로 택시와 버스, 오토바이 택시가 사용하고 다가용 전기차 오토바이는 집에서 충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밤사이 충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심야 전기세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관련 각종 혜택을 발표하고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발리섬과 자바섬 반둥 등의 충전소를 갖추고 전기 오토바이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는 작년 가을부터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전기 택시 수십 대를 배치해 시내를 오가며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청은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공장, 충전소 등 인프라 개발업자, 전기차 구매자에 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산업 발전이 가속도가 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소형 화물 전기차 포트로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포트로 개발 기업 디피코에 의하면 해당 전기차는 차체 길이 3.4m, 넓이 1.44m, 높이 1.9m의 소형 전기 트럭으로 좁은 길에서도 화물 운송 및 주차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한 최대 속도 80km이며 한 번 충전에 주행거리 15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근거리 배송에 여유 있는 배터리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완전 조립 생산 방식으로 디피코가 주력해온 공장 및 차량 설계를 비롯한 차량의 프레임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 뒤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고 전하며 인도네시아의 근거리 배송 차량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송신근 디피코 대표는 현재 국내 소상공인들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송, 배달 관련 기업으로부터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대형 마켓과의 MOU 체결 및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헝가리, 인도네시아 등 외국 업체들과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부산 비엔날레가 지난 5일부터 11월 8일까지 65일간 부산 현대미술관과 원도심, 영도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미술인들의 뜻을 모아 전국 최초로 시작된 부산 청년 비엔날레에서부터 4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비엔날레는 덴마크 출신의 전시기획자 야콥 파브리시우스가 전시감독을 맡았으며 10장의 이야기와 5편이 실한 주제로 34개국 89명의 소설가와 시인, 시각예술가, 음향예술가가 참여하여 223점의 출품작을 전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모든 전시관이 휴관 상태로 전환되어 이에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여 해외에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D 입체 전시 기능을 도입한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5일 영도 전시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부산 현대미술관과 원도심 전시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10장의 이야기와 5편의 시 오디오북과 참여음악가의 음원을 담은 사운드스케이프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